안녕하세요. 신현아의 노트북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입니다. 네. 오늘은 약간 이렇게 날것의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 편안한 분위기에서 좀 찾아뵙는데요. 왜냐? 날것의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이렇게, 앨범 뒷얘기, 앨범 제작 후기 같은 거를 말씀을 드리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뉴스공장에 나간 이후로 농담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좀 몇 번 뵈다 보니까 앨범 제작 후기 같은 거를 전해드려도 재밌겠다. 그래서 저에게도 의미가 있고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네. 일단 첫 장은 역시 저의 일집입니다. 네, 바가봉드라고 프랑스식으로 쓰면 이제 뒤에 스펠링이 E가 붙어요. 그래서 방황하는 이란 뜻인데요. 이때 제가 좀 방황하고 있었어요. 여기 자켓 예쁘죠? 여기가 제주도예요. 사실은 제주도에 살고 있는 사진하는 동생이 섭외한 장소를 가서 이렇게 촬영을 했어요. 너무 예쁜 곳이 많더라고요. 정말 제주도를 다시 보게 됐어요. 이렇게 멋있죠. 네, 숨은 제주에서 사진을 찍어서 넣었습니다. 총 9곡이 수록되어 있고요. 이게 2014년인데요 2014년 시기에 저는 빅맘 활동이 중단돼 있어서 그때 이제 혼자라는 음악을 계속 심지어 할 것이냐 말 것이냐까지 고민이 좀 한다면 어떤 음악을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그런 내가 혼자 하는 음악이 나는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되게 대중적인 뮤직 비즈니스 안에 있는 음악을 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기획사나 뭐 음악 시장 이란 대중음악 시장에 대한 회의가 좀 깊을 때여서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들어갈 자신도 없었고. 그래서 그렇다면 나는 어떤 음악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너무 많았죠. 그래서 그 시기에 우연찮게 재즈 하시는 분들을 좀 만나게 됐어요. 학교에 계시는 수업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그래서 재즈 공연을 보러 가면서 재즈 시장이야말로 굉장히 작은 시장이거든요. 소위 대중음악 시장과는 다르게 정말 금전적으로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나는 시장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재즈 뮤지션들의 음악에 대한 열정이 너무 순수하고 뜨겁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좀 감동을 받으면서 위로도 받고 뭔가 신받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 그럴 수 있구나. 저렇게 음악을 하고 싶었던 거였구나. 그리고 가만히 저를 되돌아보니 제가 뭐 음악 스케줄, 일명 소위 스케줄이라는 걸 하고 집에 돌아와서 쉬면서 듣는 음악은 사실 대중음악이 아니었거든요. 이 빅마마 시절에 하는 음악은 사실 20대 때 하고 싶었던 음악이었던 거고, 30대 초반 정도. 집에 와서 듣는 음악은 좀 재즈적 요소가 많은, 완전 재즈인 경우도 있지만 주로 재즈 보컬들이 많았어요. 그렇다면 그냥 내가 편하게 듣고 싶은 음악을 해보자 라는 생각에서 정말 무턱대고 앨범을 준비해보자 했어요. 이거 절대 무슨 뭐 이걸로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일반적인 생각은 아예 하진 않았고요. 그냥 앨범 하나 내고 공연 한번 하고 그거면 됐지 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여기서 그냥 멈출 수는 없다는 생각에서 하려다 보니 이제 제가 제작을 해야 되는 상황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제가 생각보다 어디 가서 이렇게 막 물어보고 뭐 이런 걸 잘 못해요. 뭐 이렇게 제안을 한다거나 이런 거 잘 못해요. 되게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그냥 곡도 내가 쓰고 제작도 내가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곡을 쓰기 시작했죠. 총 9트랙이 있는데 한 곡
곡 빠담빠담이란 곡은 에디트 피아프의 부른 빠담빠담을 리메이크했고요. 또 한 곡 모두 용서한다는 이게 빅마마 2집 때 제 솔로곡으로 넣었던 곡을 다시 재편곡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농담, 코스모스, 디트모 에디트, 말해줘요 에디트, 늙은 어미의 노래, 틈, 엄부, 리셋 이렇게 나머지 7곡은 이제 창작곡으로 했어요. 곡은 딱 한 곡 빼고 다 제가 작사 작곡을 했고요. 한 곡 디트모 에디트 가사는 이제 남편이 프랑스어로 써줬고, 엄부라는 곡은 남편이 만든 기타 위에 제가 멜로디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공동 작업을 했어요. 남편이 음악하냐고요? 음악학교에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취미로 음악을 하고는 있는데요. 그쵸, 음악을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한다고 할 수도 없고 아무튼 취미로 하는 사람입니다. 네. 1번 트랙 농담 있고요. 농담은 제목은 밀란 쿠테라의 농담에서 따온 거 맞아요. 네. 이것도 제 이야기인데 제 이야기를 기본으로 쓴 건데, 제가 제 옛날에 사귀었던 그분을 우연찮게 다시 만나는 날이 됐어요. 몇 년 만에 정말 우연찮게 만났는데 그렇게 만나니까 그 옛날의 감정들, 막 너무나 좋아했었는데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 딱 정말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막 딱 어긋나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들이 떠오르면서 이건 안 되는 운명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누군가가 정말 억지로 떼어놓는, 아무리 강렬해도 누군가가 작심을 하고 떼어놓는다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탱고를 생각하게 됐어요. 강렬함을 떠올리다 보니 장르는 탱고. 그 우연히 만난 날 들어와서 바로 그날 이 곡을 거의 단번에 썼어요. 네. 그래서 제목이 농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곡 코스모스는 이 앨범을 만들던 시기에 사실 굉장히 외롭고 굉장히 위축돼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도 없고 막막하고, 근데 그때 제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줬던 건 역시 저희 남편이었어요. 네, 저를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고 뮤지션으로서의 자신감을 굉장히 많이 북돋아주고 하게끔, 제가 이 앨범을 만들어내게끔 정말 엄청난 힘을 줬죠. 그 당시에 저에게 그 한 사람의 지지가, 전폭적인 그 지원과 지지가 그냥 한 사람의 지지가 아니라, 저는 뭔가 세상 바깥에 튕겨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내가 다시 전 우주를 내 앞에 딱 갖다 놓는 우주의 중심이 되는, 우주가 한눈에 들어오는 이런 편안한 단단한 안정감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의 가사를 썼습니다. 그런 안정적인 것은 변하지 않는 마음일 테니 좀 더 클래시컬하고 차분한 발라드로 가게 됐고요. 3번 트랙은 이제 디트모 에디트, 프랑스어로 부른 노래인데요. 에디트 피아프 노래를 공연 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빠담빠담도 리메이크 했던 것처럼 에디트 피아프 시절에 그 에디트 피아프가 후반에는 유명한 가수가 돼서 프랑스를 대표하고 있지만, 사실 그 전에는 거리에서 정말 생계를 위해서 노래를 하는, 밥 한 끼 먹기 위해서 노래를 하는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 시절의 에디트의 마음을 떠올려 봤어요. 그 시절에 어땠을까? 그 시절에 거리에서 부르는 에디트를 내가 만약에 바라보고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시절의 음악 같이 써보고 싶었고, 그래서 멜로디를 약간 프랑스 느낌이 나게끔 왈츠로 해봤고요. 가사는 남편이랑 연구를 했는데 남편이 아이디어를 줬어요. 에디트 피아프를 생각하고 내가 곡을 썼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에디트 피아프의 그 Non rien de rien, Non je ne regrette rien, 이런 노래가 있어요. 네,
아니 나는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아 라는 노래인데, 그 노래의 가사에 어떻게 후회하지 않을 수가 있어? 라고 물어보면서 삶이 이렇게 모든 열정은 다 떠나갔고 다가올 미래도 지나간 과거도 내게 뭔가도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데 어떻게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느냐, 어떻게 삶을 이어갈 수 있느냐 라고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에요. 근데 에디트가 대답을 해주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아마도 삶은 용서해주지 않으니까 그래, 나의 남은 시간을 내가 잘 보내야 하는 거겠지라는 결말로 이야기가 끝나는 노래입니다. 그 다음 4번 트랙이 이제 늙은 어미의 노래라는 곡은 어머니가 이제 제가 이 정도니까 이제 어머니가 나이가 좀 있으셨죠. 그 시기에도 이미 지금 11년 전이지만, 네, 저희 엄마가 입버릇처럼 아유 야 나 죽은 뒤에도 나 죽을 때 나 죽은 어쩌고, 그러니까 본인의 본인 세상에 없을 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는 편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자주 듣다 보니 본인이 세상에 없는데도 그때에 대한 생각을, 걱정을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좀 와닿아서, 나이 든 어머니의 걱정은 뭘까? 이런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남은 자손들이 본인이 간 이후에도 본인의 삶을, 각자의 삶을 잘 영위해 나가는 것을 최종적으로 바라는 거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이 남은 자들에게는 남은 사람으로서의 몫이 있잖아요. 책임이.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삶에 대한 이야기, 또 가시는 어머님이 남은 자손들을 응원하는 그런 내용의 곡을 썼습니다. 다음 곡은 틈이라는 곡인데요. 이 틈이라는 곡은 사실은 제가 트랙수가 처음에는 좀 미니 같은 걸로 하려고 한 5곡이었나 6곡, 5곡이었나 그랬어요. 근데 이 유통사를, 퍼니 캐년이라는 유통사를 찾아갔더니 정규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곡을 더 써야 되는구나 해서 곡을 더 쓰려다가, 곡을 이제 막 예전에 적어놓은 게 없나 막 찾아보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습작으로 곡을 살짝 써놓다가 만 곡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 틈이라는 곡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냥 연습하는 것처럼 코드 그냥 편한 진행을 쭉 따라가서 그걸로만 써보, 좀 끼적끼적 해놓은 건데, 그거를 다시 이렇게 잘 추스려서 했습니다. 그 제목이 왜 틈이냐면, 슬픔에 잠겨있던, 이별을 했던 한 여자가 식음을 전폐하고 물론 있었겠죠. 네. 어느 날 보니까 거울도 보고, 어떻게 보니까 뭘 하다가 웃기도 하고, 그러고 보니 내가 밥도 먹고, 약간 뭔가 마음이 이제 조금 편안해지기 시작하는구나. 그러니까 뭔가 그 창틈 사이로 햇빛이 쫙 들어오는 그런 느낌. 이제 약간 행복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운의 틈이 생겼다라는 뜻에서 제목을 틈이라고 지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6번째는 엄부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이 기타 연주를 그냥 뭐 습작처럼 녹음해 놓은 게 있었어요. 네. 그 트랙을 듣다가 거기에 제가 그냥 아주 진짜 즉석에서 멜로디를 만들었던 곡인데, 여기에 엄부는 이제 엄한 아버지란 제목입니다. 바로 저의 아버님을 말하는 건데요. 아버지 굉장히 엄하셨거든요. 근데 그래서 아버지랑 대화를 그렇게 잘 해본 적도 없고 아빠라고 부를 수도 없을 만큼 엄하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런 회한이 남더라고요. 좀 더 가까이 하지 못했고, 내가 좀 더 해드리지 못했고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관계.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워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빠담빠담을 리메이크 했고요. 집시 재즈로 스타일로 리메이크를 했어요. 이 빠담빠담에 녹음된 아코디언, 이 앨범에 녹음된 아코디언은
마크 베르뚜미우라는 프랑스에서 유명한 아코디언니스트입니다. 한국에 내한했을 때 제가 얼른 시간을 맞춰서 앨범 녹음을 진행했어요. 마크는 빠담빠담이란 곡을 정말 10대 때부터 연주를 했었대요. 프랑스에서 유명한 연주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수들의 버전에 녹음했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본인이 주도해서 아주 재밌게 녹음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다음 트랙은 이제 모두 용서한다라는 곡인데요. 이거는 아동 성폭행 희생자들의 마음을 좀 보듬고 싶어서 쓴 곡이에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가장 좋은 복수는 내가 잘 사는 것이고 깨끗하게 잊어주는 것이라는 말. 근데 그러지 못하시는 그 마음을 되게 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모두 용서한다라는 제목으로 곡을 썼었어요. 그 곡을 재편곡해서 다시 넣었습니다. 마지막 트랙 리셋이라는 곡은 그냥 정말 노래로 목소리로만 제가 더빙해서 쓴 곡인데요. 왜냐하면 저는 코러스 생활을 좀 오래 했어요. 녹음 코러스 생활.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한 80% 정도 앨범에는 제 목소리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 시절에 한 6년 정도 모든 앨범에 그 화음을 만들어서 쌓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랬던 경력이 있던 난데 나는 늘 그냥 목소리로만 살았던 사람이니까 다시 그 마음을 좀 다시 리셋해보자 라는 취지로 리셋이라고 해서 다시 뭔가가 시작될 것 같다, 다시 꽃이 필 것 같다, 이런 긍정적인 말의 가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웃트랙을 제가 2014년 12월에 만들었어요. 12월에 출시가 됐고요. 물론 12월에 이렇게 찍진 않았어요. 자켓은 11월에 찍었는데 정말 엄청 죽을 뻔했어요. 여기 안 나와서 그렇지 다 닭살이에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1집 앨범입니다. 네. 하고 나서 좀 혼자 뿌듯했어요. 근데 아쉬웠던 건 정말 원래 앨범을 내면 방송사별로 이렇게 심의를 넣거든요. 그 방송을 타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조차도 안 했던 게 내가 너무 이걸 만들어 놓고 무책임하게 내팽겨쳐 둔 건 아니었나 라는 반성은 지금 드네요. 네. 이 앨범 덕분에 그 해부터 그래도 제가 정말 바라던 공연은 계속 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서 저에게는 정말 의미 있고 감사한 앨범입니다. 신년아 1집 바가봉드 후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편은 물론 다음 앨범이겠죠? 네. 네. 다음 앨범에 또 다음 앨범 들고 찾아뵐게요. 오늘도 행복하세요.